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마크라메를 만들어 볼 포실 공방입니다. 마크라메 수업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마크라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리문이나 창가에 걸려 있거나 식물을 걸어두던 장식품, 바닷가에서 누군가 들고 있던 그물 가방. 네, 어디선가 한 번쯤 보거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크라메 기법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보면 아, 이게 마크라메구나 하고 알아보실 수 있을 거랍니다. 마크라메를 알고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저는 마음이 힘들 때 마크라메를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요. 집에서 영상을 보고 처음 배우기 시작했던 때가 생각나네요.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두고 눈앞에 있는 실과 손끝의 감각에 집중하다 보면 끝없이 번지는 걱정들이 사라지고 머리와 마음이 잔잔히 가라앉아요. 거창한 도구 필요 없이 앉은 자리에서 손으로 실을 엮다 보면 어느새 멋진 작품이 완성되고 기분은 상쾌해지죠. 게다가 성취감은 또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렇게 쉽고 매력적인 공예를 혼자 알기 아까워서 어떻게 해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SNS에 마크라메와 일상을 담은 일상툰을 연재하기 시작했고 많은 분들의 사랑과 응원이 모여 마크라메 일상툰 책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의 앞에서 마크라메의 매력을 더 직접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 속에서 잠시 벗어나 실을 엮는 고요한 시간을 느끼며 저와 함께 마크라메의 매력에 빠져들어 봐요. 저희가 함께 만들어 볼 작품들은 이 마크라메와 포실한 일상들이라는 책에 수록된 10개의 마크라메 소품들인데요. 책에는 마크라메와 함께한 일상을 그린 귀여운 만화들과 10가지 작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와 구체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수록되어 있어서 책을 보시며 마크라메를 만들어 보시면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되실 거예요. 이번 강의에서는 15강에 걸쳐 재료와 부재료에 대한 이해와 기초적인 마크라메 매듭을 엮는 방법, 매듭을 응용하여 작품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자세한 팁들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의의 중간중간 포실이가 등장해 마크라메의 알찬 팁들을 알려드리니 함께 재미있게 배워보아요. 여러분은 서양 매듭공예의 마크라메를 알고 계셨나요? 마크라메, 처음 들으면 좀 낯선 단어죠. 아랍어에서 유래된 마크라메는 13세기 전후로 배를 타던 뱃사람들에 의해 발전되었다고 하는데요. 무역이 발달하던 시기에 마크라메 또한 단순한 매듭에서 시작해 장식품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즐기는 공예가 되었죠. 마크라메를 알고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마크라메 기법으로는 주로 이런 벽걸이 장식이나 식물을 걸어 놓을 수 있는 플랜트 행거, 팔찌, 반지와 같은 작은 액세서리들을 만든 걸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외에도 찻잔을 받치는 티코스터, 책을 담는 레터렉, 반려동물을 위한 도그 토이,
그리고 귀여운 인형까지도 만들 수 있죠. 이 외에도 옷과 가방, 쿠션 등 마크라메 기법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아주 다양하답니다. 지금 보여드린 소품들을 연수를 통해 저와 함께 만들어 나갈 테니 선생님들께서는 즐겁게 매듭을 엮으며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1강에서는 15강까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만들어 보실 마크라메 작품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강에서는 마크라메에 대한 소개와 마크라메의 재료와 부재료, 마크라메를 만들 때의 적합한 자세, 그리고 실타래 푸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2강에서는 마크라메의 기본적인 매듭법을 10가지 친절하고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3강에서는 본격적인 작품을 만들어 볼 텐데요. 초보자가 만들기 쉬운 마크라메 티코스터를 만들어 볼 거예요. 4강에서는 3가지 디자인의 마크라메 키링을 만들 거예요. 5강에서는 마크라메 과일렉을 만들어 볼 건데요. 과일뿐만 아니라 꽃이나 책을 넣어봐도 좋습니다. 6강에서는 2가지 디자인의 와인백을 만들어 볼 건데요. 텀블러를 넣어 텀블러 백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7강에서는 3가지 디자인의 도그 토이를 만들어 볼 건데요.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고 계시다면 정말 즐거운 작업이 될 거예요. 8강에서는 우아한 디자인의 마크라메 도어벨을 만들어 보고 9강에서는 마크라메 플랜트 행거를 만들어 볼 거예요. 10강과 11강에서는 조금 더 디자인이 화려하고 큰 모던 월행잉을 만들어 볼 거예요. 2강에 걸쳐 만드는 만큼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어요. 12강과 13강에서는 마크라메 레터렉을 만들어 볼 건데요. 책이나 잡지를 넣어 장식용으로 쓰면 좋은 작품입니다. 14강과 15강에서는 이온환사 월행잉을 만들어 볼 거예요. 가장 크고 가장 시간이 많이 드는 작품인데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배우다 보면 어느새 이렇게 멋진 작품들을 다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마크라메는 초보자분들이 부담 없이 시작하기 좋은 공예인데요. 마크라메를 만들 때 크고 다양한 도구가 필요치 않고 기본적으로 2 손을 이용해 매듭을 짓습니다. 마크라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도구, 바로 손이죠. 그리고 마크라메는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마크라메를 걸어 놓을 수 있는 벽 혹은 행거, 편안한 의자, 2 손을 자유롭게 뻗을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실은 주변을 더럽히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기 때문에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죠. 또 불, 전기, 뾰족한 바늘 등 부상의 위험이 있는 공구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크라메를 만들 때 사용되는 재료들을 알려드릴게요. 마크라메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뭘까요? 바로 실이죠. 15차시의 마크라메 공예에서 다양한 굵기와 재질의 실을 사용할 예정인데요. 주로 사용할 실은 바로 이 실, 면로프입니다. 면로프는 3가닥의 섬유가 꼬여있는 실로 꼬임사라고도 불립니다. 내추럴한 실의 질감과 색감을 느낄 수 있고 섬세한 작품의 디테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실의 두께에 따라서
42합부터 240합까지 다양한 굵기의 실이 있는데요. 숫자가 높아질수록 실의 굵기도 굵어집니다. 42합 실은 실의 굵기가 가늘어 작고 매듭수가 많은 섬세한 작품을 만들기 좋습니다. 티코스터나 키링, 액세서리를 만드는 데 사용되죠. 60합, 90합, 120합, 실의 굵기가 굵어지는 게 보이시죠? 원하는 작품의 사이즈와 패턴, 디테일을 고려해 실의 굵기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실의 올을 풀거나 빗질하여 다양한 디테일을 작품에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면 로프를 구매하실 때는 제조 공장과 제조 시기에 따라 두께가 달라질 수 있어서 합수보다는 실제 두께를 확인하신 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실은 민짝끈입니다. 면로프와 달리 실들이 짜여 있어 올이 풀리지 않고 내구성이 좋습니다. 통통한 우동면과 비슷하다고 하여 우동사라고 불리기도 해요. 민짝끈을 이용해 만들어진 작품들은 깔끔하고 단아한 느낌을 줍니다. 우동사는 제조 공장과 상관없이 균일한 굵기의 실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푼사, 패브릭 얀, 막근 등 다양한 재료를 선택해 작품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크라메를 만들 때 필요한 부재료를 살펴볼까요? 목봉과 유목, 실을 어디에 거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듯한 목봉은 모던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자연 속에서 부드럽게 다듬어진 유목은 아름다운 곡선을 느낄 수 있죠. 줄자는 실을 자를 때 길이를 재고, 매듭의 길이, 매듭 간의 간격을 재는 데 사용해요. 가위는 필요한 실을 재단할 때 사용하고, 마무리로 실을 잘라줄 때 사용해요. 셀로판 테이프는 작품을 고정하거나 구슬과 같은 부속품을 실에 끌 때 실 끝을 감싸주는 용도로도 사용하고, 실을 반듯하게 자르기 위해 고정하는 용도로도 사용합니다. 다양한 재질의 우드볼, 금속볼을 사용해 마크라메를 장식할 수 있어요. 돗바늘은 매듭 사이나 안쪽으로 실을 꿰어 넣거나 마무리할 때 사용합니다. 우드링과 금속링은 둥근 형태의 작품을 만들 때 기본 틀로 사용하거나 장식 부재료로 사용합니다. 빗은 작품을 마무리할 때 실을 풀고 빗선에 보송보송한 질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크라메를 만들 때는 보통 걸어놓고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행거에 S자 고리를 걸어주시고 위에 목봉을 올려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행거 앞에 서서 만들거나 의자에 앉아서 만들죠. 만약 행거가 없으시다면 S자 고리를 이용해서 의자나 창틀에 걸으셔도 좋고, 목봉에 미리 거리실을 걸어 편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마크라메를 만드실 때 목과 어깨, 손목이 편안한 자세에서 작업하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지금 엮고 있는 매듭이 눈높이 정도에 오도록 하고, 허리와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바른 자세로 작업을 해주세요. 매듭에 집중하시다 보면 고개를 푹 숙이고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몸에 힘이 들어가서 마크라메의 즐거움이 반감이 될 수 있어요. 몸이 편안한 자세로 매듭을 엮어야 마크라메를 오래 즐길 수 있답니다.
마크라메와 같은 수공예 작업에 집중하다 보면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인 도파민과 엔돌핀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집중 상태인 플로우 상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행복감을 느끼게 해서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촉진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코르티솔의 분비가 감소하여 불안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만약 시끄러운 일상에서 벗어나 깊은 집중의 시간을 경험하시고 싶으시다면 이번 마크라메 강의가 좋은 경험이 되실 거예요. 그럼 저와 함께 포실한 마크라메 시간을 함께 해볼까요? 첫 시작은 마크라메를 만들기 전 실타래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키트를 구매하신 분들은 실이 재단되어 있기 때문에 실타래를 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실을 타래로 구매하셔서 마크라메를 만들게 된다면 꼭 필요한 팁들이니 지금 익히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처음 실타래를 받으면 이걸 어떻게 풀지 싶으실 텐데요. 준비물은 등받이가 있는 의자와 깨끗한 바닥이에요. 우선 가볍게 꼬인 타래는 엉키지 않게 살살 들어올려 양팔에 끼워 한번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타래를 감고 있는 매듭을 찾아줍니다. 양손으로 잡고 실이 매듭을 넘어가지는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실이 이런 식으로 넘어와 있으면 잘 넘겨서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양팔에 끼고 탁탁 털어주세요. 실을 양쪽으로 당겨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때 실먼지가 날리기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실타래를 걸어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을 풀 때 절대 실이 등받이를 넘어가면 안 돼요. 실타래 중심에 있는 매듭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실이 감겨있는 방향으로 팔을 돌려가며 풀어줄 건데요. 초반에는 실에 무게가 있어 쉽게 실이 풀리지 않는데요. 탁탁 치듯이 실을 들어 올리면서 풀어주세요. 실은 등받이를 중심으로 감겨 있으니 절대 엉키지 않아요. 혹시 실이 좀 꼬였다고 느껴져서 실을 이쪽 저쪽 통과해 풀어내면 실타래 풀기가 더욱 어려워지실 거예요. 반대쪽 풀어낸 실은 깨끗한 바닥에 차곡차곡 쌓아주세요. 실을 풀기 전에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하셔야 실도 깨끗해요. 풀어낸 실도 건들면 엉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필요한 만큼 재단해서 실을 정리하시고 남은 실은 돌돌 공으로 말아 보관합니다. 실타래 풀기 끝! 실을 정리하시고 남은 실은 돌돌 공으로 말아 보관합니다. 면로프는 이렇게 공으로 만들어 보관해도 괜찮지만 민자 로프 같은 실은 공으로 감아 놓으면 통통한 볼륨이 죽고 굵기가 변할 수 있어서 필요한 만큼만 풀어서 타래채로 보관하시거나 공을 만들 때 힘을 약하게 줘서 살살 말아주세요. 공을 만들 때는 둥근 원이 될 수 있도록 사방으로 감아주세요. 타래공은
바닥이나 바구니에 넣고 풀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실을 다 감으면 실끝을 한번 묶어 안으로 쏙 넣어주세요. 모르면 정말 힘들게 풀어내는 실타래 풀기. 꼭 의자를 이용해서 실타래를 풀어보세요. 오늘 수업에서는 마크라메가 무엇인지 1강부터 15강까지 만들 작품들과 활용법, 마크라메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와 부재료, 마크라메를 만들 때의 올바른 자세, 심리적 효과, 그리고 실타래 푸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크라메의 기본 매듭법들을 배워볼 건데요. 저와 함께 마크라메의 매력에 빠질 준비 되셨나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오늘도 포실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